한계를 넘어서 인체 퍼포먼스의 과학적 비밀. 인간의 몸, 극한에 도전하다. 인간의 몸은 현존하는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기계입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맞춰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2시간 남짓에 완주하고 등반가가 8,000m. 고산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산소 부족에 맞서며 프로게이머가 1초에 수십 번의 정밀한 조작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인체가 극한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해 온 장구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과 의학은 이러한 인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구호를 넘어서 인체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까지 파헤치고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뇌과학과 바이오 역학, 영양학을 통합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대한 도전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 즉 도핑 스캔들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격렬한 충돌이 반복되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뇌진탕은 선수들의 장기적인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인간적인 극한 훈련은 부상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위대한 시도가 때로는 선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탐구합니다. 마라톤 2시간의 벽 인간 심폐지구력의 극한. 2019년 10월 12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공원. 케냐의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42.195km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완주하며 마라톤 2시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비록 특별히 통제된 조건과 페이스메이커들의 도움을 받은 비공식 기록이었지만 이는 단순한 기록 갱신을 넘어서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심폐지구력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마라톤 2시간의 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의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근육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첫째는 ATP-PC 시스템으로 근육에 직접 저장된 소량의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10초 이내에 폭발적인 단거리 질주에 사용됩니다. 둘째는 해당 과정, 즉 젖산 시스템으로 포도당을 산소 없이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는 2에서 3분간의 고강도 운동에 주로 사용되며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됩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과 지방을 완전히 분해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이론적으로는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 2시간의 벽은 바로 이 유산소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 즉 VO2 max입니다. 이는 1분 동안 체중 1kg당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산소의 양을 의미하며 신체의 유산소 엔진 크기를 나타냅니다. 킵초게와 같은 엘리트 마라토너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일반인의 두세 배에 달하는 80에서 85ml/kg/min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젖산 역치, 즉 고강도 운동 시 젖산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90%에 달하는 높은 강도에서도 젖산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적은 산소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명의 선수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같더라도 달리기 효율성이 좋은 선수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달리기 자세, 근육의 탄성 에너지 활용 능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의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트 지구력 선수들의 심장은 일반인보다 크고 강합니다. 좌심실의 용적이 200ml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번의 박동으로 뿜어내는 혈액의 양, 즉 1회 심박 출량이 200ml에 달합니다. 이는 분당 40L가 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온몸의 근육에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육 섬유의 특성도 마라톤 성능을 좌우합니다.
지구력 선수들은 느리게 수축하지만 지치지 않는 지근 섬유, 즉 산화근 섬유의 비율이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이 근섬유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고 모세혈관 밀도가 높아 산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2시간의 벽 돌파에는 기술적 요소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킵초게의 기록은 특별히 설계된 신발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V자 형태로 그를 둘러싼 페이스메이커들, 그리고 레이저로 정확한 페이스를 알려주는 차량의 도움을 받아 달성되었습니다.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신발은 신발 중창에 삽입된 탄소 섬유판과 특수한 고탄성 폼을 이용하여 에너지 반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이는 약 4%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 고지대 훈련법 개선, 개인 맞춤형 영양학 발전 등을 통해 인간의 지구력 한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비밀 스테로이드와 유전자, 도핑의 과학. 근육은 인체 퍼포먼스의 핵심 엔진입니다. 힘의 생산, 속도의 발현, 지구력의 유지 모든 것이 근육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는 명확한 생리학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인위적으로 넘어서려는 유혹이 바로 도핑입니다. 자연적인 근육 성장은 운동을 통한 자극과 회복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강도 운동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면 우리 몸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세포 내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억제하며 근육 줄기세포인 위성세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근액을 추가합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로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간독성으로 인한 황달과 간암, 심장 근육 비대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남성에서는 고환 위축과 여성형 유방, 여성에서는 남성화 현상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더 교묘한 도핑 방법으로는 성장 호르몬과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사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 성장과 지방 분해를 동시에 촉진하지만 당뇨병, 관절 질환, 심지어는 암 위험 증가 등의 끔찍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전자 도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근육 성장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타겟은 미오스타틴 유전자입니다. 미오스타틴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인데 이 유전자를 불활성화하면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ACTN3 유전자로 속근 섬유의 폭발적인 힘 생성에 관여합니다. 특정 변이형을 가진 사람들은 단거리나 파워 종목에서 유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포에리스로포이에틴 유전자 도핑 역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이 유전자를 과발현시켜 인위적으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유전자 도핑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면역 반응이나 암 발생 등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 WAD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수 생체 여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정 약물을 직접 검출하는 대신 선수의 혈액과 소변의 다양한 생체 지표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인위적인 변화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뇌진탕과 스포츠 보이지 않는 뇌 손상의 공포. 미식축구, 복싱, 아이스하키와 같이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는 스포츠에서 뇌진탕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뇌진탕의 장기적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외상성 뇌병증, 즉 CTE의 발견은 스포츠계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뇌진탕은 뇌가 단단한 두개골 내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뇌 기능 장애입니다. 뇌는 젤라틴처럼 연한 조직이므로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급격한 가속 마이너스 감속이 일어나면 뇌가 두개골 내벽에 부딪히면서 신경세포와 축삭돌기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진탕이 발생하면 뇌세포막이 손상되고 이온 균형이 깨지면서 뇌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타우라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입니다. 정상적으로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뇌 손상이 반복되면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서로 엉키게 됩니다. 이렇게 엉킨 타우 단백질 덩어리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만성 외상성 뇌병증, 즉 CTE는 바로 이러한 타우 단백질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행성 뇌퇴행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 충동성 증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 치매와 유사한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를 보입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병리학자 베넷 오말루 박사였습니다. 그는 2002년 전설적인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크 웹스터의 부검을 통해 그의 뇌에서 광범위한 타우 단백질 축적을 발견하고 이를 CTE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당시 미식 축구 리그, 즉 NFL의 강력한 저항과 부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사망한 NFL 선수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된 111명 중 110명, 즉 99%에서 CTE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큰 뇌진탕뿐만 아니라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약한 머리 충격, 즉 아진탕성 충격이 수만 번 반복되는 것 자체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축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산 등반 산소 부족에 맞서는 몸의 적응. 에베레스트 정상의 공기 중 산소량은 우리가 숨쉬는 해수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고산 등반은 인체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고 따라서 산소 분압도 감소합니다. 우리 몸의 산소 센서인 목동맥 소체는 혈액 속의 산소 농도 감소를 즉시 감지하고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심박수도 증가시켜 온몸에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하려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신장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즉 이포 분비가 증가하여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합니다.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천 년간 고산지대에 거주해온 티베트인이나 안데스, 산맥의 케추아족 같은 원주민들은 유전적으로 고산에 완벽하게 적응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티베트족은 이파스원이라는 유전자 변이 덕분에 적혈구 수치를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산에 적응합니다. 이는 저지대 사람들과는 다른 더 세련된 적응 방식입니다. 현대 등반에서는 점진적인 고소 적응이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8,000m 이상의 데스존에서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보조산소 장비에 의존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인체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세포가 죽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지 뇌부종이나 고지 폐부종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E- 스포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체 능력. E- 스포츠는 전통적인 스포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체 능력을 요구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의 뇌와 손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연구들은 E- 스포츠 선수들이 기존 스포츠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반응 시간은 100에서 150m초 수준으로 이는 F1 레이서나 테니스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응 속도를 넘어서 복잡한 시각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여러 개의 행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실행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프로게이머들은 분당 300에서 400회 이상의 행동, 즉 APM을 수행합니다. 이는 초당 대여섯 번의 정밀한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입력을 의미하며 각 조작마다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이 요구됩니다. 뇌영상 연구들은 프로게이머들의 뇌가 공간, 인식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부정역과 의사결정과 전략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 스포츠 선수들도 혹독한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반복성 스트레스 부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번염, 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조기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극도의 집중력과 경쟁 압박으로 인한 번아웃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이마이너스 스포츠팀들은 전담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를 두는 등 선수 건강관리를 점점 더 과학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체 퍼포먼스 기술과의 융합. 인체 퍼포먼스의 미래는 기술과의 융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실시간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재능과 부상 위험도를 예측하고 최적의 종목과 훈련법을 제안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고 어디서부터가 인위적 향상인가? 기술의 도움을 받은 퍼포먼스를 순수한 인간의 성취로 볼 수 있는가?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선수 선발이 새로운 차별을 낳지는 않을까? 결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탐구. 인체 퍼포먼스의 과학을 탐구하다 보면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라톤 2시간의 벽을 뚫는 심폐지구력부터 디지털 세계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지 능력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과정에서 우리는 성능 향상에는 반드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윤리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체 퍼포먼스의 과학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가장 역동적인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인체 퍼포먼스는 더욱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겠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역사 및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